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시의 언어로 지은 집, 허서진 지음. 부제는 감정이 선명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표현력의 세계. 정말 여기에는 다양한 감정과 이쁜 표현력이 많이 나오는데요. 작가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또 작가의 좋은 글 소개하는 또 아이들의 멋진 표현력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참 이쁘고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가난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제 유년기는 가난했습니다. 저를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가난과 유의어였어요. 유년기를 지나고도 가난해서 완벽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대 후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후에야 저를 수식하던 가난과 결별할 수 있었어요. 지금에야 그때의 가난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숨길 수 있다면 숨기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가난을 부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많이 멀어진 지금도 가난이라는 단어의 마음이 일렁거려요. 여전히 자기 이름 앞에 가난의 수식을 달고 있는 많은 이들이 꼭 이전의 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연탄장수 아저씨와 그의 두 딸이 리어카를 끌고 왔다. 아빠, 이 집은 백장이지? 금방이겠다 뭐. 아직 소녀티를 못 벗은 그 아이들이 연탄을 날라다 쌓고 있다. 아빠처럼 얼굴에 검정칠도 한 채 명랑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딸을 낳으면 이 얘기를 해주리라. 니들은 2장씩 날러. 연탄장수 아저씨가 4장씩 나르며 얘기했다. 김영승의 반성백. 반성백에는 연탄장수 아저씨가 두 딸과 함께 연탄을 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소녀티를 벗지 못했다니 두 딸은 아마 10대 초반쯤 되었나 봅니다.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도 명랑한 아이들에게 연탄을 나르는 일은 부끄럽지 않아 보여요. 아빠 연탄장수도 아이들에게 연탄을 나르게 해서 미안해하기보다는 자신이 4장씩 나를 테니 니들은 2장씩 날러라고 넌지시 말할 뿐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지만 분명 이 가족의 삶은 가난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어둠이나 부끄러움, 회피나 두려움은 없어요. 기꺼이 가난을 수용하고 함께 웃습니다. 화자는 이들의 모습을 멀지 않은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화자는 나중에 자기가 딸을 낳으면 이 얘기를 해주리라 다짐합니다. 아마 그 가족의 모습에서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물질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요. 가난이라는 단어와 불행을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난을 가능한 한 숨기고 싶었던 것은 저 역시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정작 당시에 저는 불행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가난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저를 불행의 프레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게 자존심이 상했고 때론 화가 났어요. 반성백을 읽으며 저의 가난이 연탄장수 가족의 가난과 유사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불행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프랑스와 르로르의 꾸페시의 행복여행에서 꾸페시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불행하게 하는가를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첫 여행지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친구 뱅상을 만나기 위해 그가 일하고 있는 빌딩을 찾아가지요. 뱅상을 비롯해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중 누구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심각해 보였지요. 그런데 빌딩 바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한 무리의 여자들은 달라 보였어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뱅상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매우 가난한 섬나라 출신이며 모두 가정부로 일하면서 고향의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꾸빼씨는 성공한 부자인 뱅상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배움을 얻었어요. 이를 여행 수첩에 배움 4 목록으로 작성했지요. 여자들은 앞선 배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불가사의했습니다. 꾸빼씨가 작은 여자들에게 다가가 행복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냐고 묻자 작은 여자들은 친구와 함께 있어서라고 대답합니다. 꾸빼씨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행복해하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을 여행 수첩에 기록합니다. 배움 7.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기본 조건입니다. 정말 삼시세끼 밥 먹기도 어렵고 한겨울을 냉기 어린 방에서 보내야 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행복을 누리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이상의 물질적 풍요가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물질적 결핍이 반드시 불행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 가난한 게 뭐야? 전래동화를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가난을 물었습니다.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은 어쩌면 하나같이 가난하지요. 하나같이 가난한지요. 고민해 봤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좋은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가난하다는 건 가진 게 많지 않다는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사고 싶은 거 못 사?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럴 수 있지. 그럼 엄청 슬프겠네.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 집도 가난한 편이었어. 그럼 엄마도 슬펐겠네? 근데 엄마는 가난해서 슬프지는 않았어. 물론 불편한 건 있었지.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 할머니랑 이모,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랑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자면 행복하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서 포켓몬 인형도 종류별로 다 사고 포켓몬 카드도 다 사고 싶어. 그럼 부자가 되면 되지. 엄마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부자라고 꼭 행복한 건 아니란 것만 알면 돼. 응? 부자가 돼야 사고 싶은 걸 다 사지. 갖고 싶은 것도 다 갖고.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랑 봄이가 부자가 되어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에 없다면 어떨 것 같아? 응? 안 되는데 그건? 그럼 안 행복한데?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물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적당히 살 수 있을 만큼은 돈도 있으면 좋고. 아이와 돈, 물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가난해도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가난하면 불행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엄마도 되고 싶지 않아요. 아이가 물질과 정신, 돈과 행복 사이에 저울에서 중심을 잘 잡을 줄 아는 어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전에 먼저 저부터 중심을 딱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심. 네.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시의 언어로 지은 집.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 귀엽고요. 정말 똑똑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책을 보면서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 허서진 작가 선생님인데요. 어쨌든 선생님이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배울 점들이 참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도, 책의 문장들도 소개해 주어서요. 여러모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추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